서울시의 2026년 기준 1년 예산이 약 62조 원 가량인데 그 예산들을 심의하는 역할, 그리고 서울시의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 이게 각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된 서울시의원들의 대표적인 역할들이죠. 그리고 이 서울시의회를 움직이는 청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임기 만료를 이제 며칠 앞둔 지금 시점에 과연 우리 청년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또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만나뵐 분으로 송파 일산거구의 김규남 서울시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11대 최연소 서울시의원님이셨잖아요. 네. 1994년생. 맞습니다.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4년을 돌아봤을 때 소감이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최연소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뭘 할까? 굉장히 사실은 부담감이 컸었죠. 예를 들어서 옷도 막 입고 다닌다, 막 욕하실 수도 있고. 항상 저는 정장을 입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많은 만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또 의정 활동하면서 좋았던 거는 다 선배님들이시지 않습니까? 네.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막내로서의 역할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막내가 하는 것 때 선배님들 해주십시오 이래서 편하게 부탁할 수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중압감 또 네. 기대감이 컸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잘 쓰면서 의정 활동할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기성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기존에 어떤 고착화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장벽을 느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장벽 많이 느꼈죠. 행정 조직도 그런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일이 될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안 풀린 일들, 관계에 의해서 해결되는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성숙해지는 기회들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했으면은 더 많은 걸 지역에 풀어갔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크죠.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취업하고 그러던 시기에 그 공무원 2급에 해당하는 광역의원 네네. 역할을 임기를 수행하시면서 분명히 내 청춘을 투자한 만큼 정말 빛나는 순간들, 정말 뿌듯했던 순간들, 그런 게 있으셨다면 어떤 때였나요? 사실은 많은 국민분들이 시의원 뭐 하는 사람이야, 구의원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지역에서 유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역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봤을 때 결국엔 입법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입법을 잘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전국에서 안 하는 조례를 좀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한 게 그 아이돌 연습생 지원 조례를 제가 뭐 정부에도 없는데요, 그 국회에도 없는 건데 만들어서 얼마 전에도 사실 외신에서도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 만드니까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연습생들이 데뷔하는 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대부분 사실 학령기 때 학습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예체능 쪽으로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케어를 한번 해주자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조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아이돌 연습생인 친구들도 여러 가지 성희롱이라든지 성형 강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좀 막을 수 있는 책무도 두고 진로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제가 의정 활동했구나. 두 번째는 제가 지역이 송파구 풍납 토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이 너무 안 되니까 내 집 이렇게 오래됐는데 재산권 침해 당하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정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외쳐왔는데 거기도 제가 특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1979년에 서울시에 재산세 징수 관련 특별 조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49년 동안 특별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을 위한 특별 조례를 만들자. 그때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 관련 특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왜 거기만 해줘야 돼?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분을 설득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또 이게 하려면 공무원만 설득해야 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통과시키기 전에 내부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풍납토성 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논란이 많아서 안에서 제가 30분씩 막 의원님들 설득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기반을 만들어서 조금씩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좀 의정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게 또 임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해왔던 일과 너무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뭔가 당장 혹시 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 좀 더 성숙하게 저를 채워서 지역을 봉사할 수 있는 일, 국가에 봉사할 수
수 있는 일을 하자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낙선을 하거나 불출마해도 그 다음에 또 나오시는 경우도 많고 네. 냉정하게 청년 우리 의원님들을 보시면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훨씬 더 길다 네네. 보니까 또 정치 출마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부족한 걸 채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저도 채우고 다음에 봉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전문가가 돼서 국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계획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예전에 공천 봐서 출마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금 또 이렇게 당선되시고 4년 동안 임기를 해오신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지해 주신 분들에 대한 그 느낌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송파 일선거구 우리 지지해 네. 주셨던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실 풍납동이나 이런 송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지역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은 따뜻하게 맞이 안 해주셨거든요. 제가 근데 조금 정이 많으세요. 송파에 계신 주민분들이 너무 신경 많이 생각해 주시고 풍납동 이런 데는 가다 보면 들어와서 막걸리 먹고 가라고 물론 제가 공직자였지만 동생처럼 뭐 규남이 왔어 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이제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계속 또 만나 뵙고 봉사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현역에는 오랜만에 왔는데요. 이번에 만나 뵙고는 서대문 일선거구의 정지용 서울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그쵸. 임기 끝나고 나시면 어떤 일 하시고 싶다? 사실은 일보다는 좀 가족을 좀 챙기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하기도 했고 특히 또 선거 준비하고 하면서 좀 저희 와이프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저희가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뭐 바빠서 신혼여행도 1월 달에 가고 그랬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소홀했던 우리 가족들한테 챙기고 또 예. 지역에서 또 제가 선거를 비록 지긴 했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또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993년생이신데요. 네. 사실상 뭐 최연소랑 다름없는 이제 네. 이런 기성세대 또는 뭐 기존 시스템 이런 네. 장벽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조금 부조리하게 느껴졌다는 거는 사실은 다들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서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건데 나이에 밀려서 네. 어떤 직을 맡거나 뭘 할 때 같은 초선이어도 딱 나이로 찍어 누를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 어디 상임위원회 출마를 네. 하거나 뭐 어딘가에 뭘 맡아야 될 때 너 젊잖아. 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어린데 뭘 하려 그러냐. 개인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지역의 대표자로서 의회에 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누르는 거는 지역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나이가 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뭐 강점이기도 하고 예. 또 임기가 끝나시는 시점에 네. 분명히 또 더 어려운 점도 있으실 예. 거라고 보는데 사실 눈치가 더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 지역도 젊은 사람이 처음 이렇게 정치에 또 시연이 되다 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울시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좀 젊은 사람이 해보자 네. 이런 바람이 불어서 사실 저도 됐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의정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지역 활동을 열심히 안 하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 뽑아놨더니 채매나 놀러만 다니고 보이지도 않고 왜 산도 안 따오고 그러더라 라는 이야기 들으면 앞으로 뒤에 따라올 뭐 그런 분들께서 되게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발자취를 잘 남겨야겠다. 제가 그분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좀 들어와서 네. 같이 커가고 좀 많이 경험하는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앞길을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또 젊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소신 발언도 가끔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간, 그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 내가 그 젊은 시간 4년을 투자했음에도 정말 내가 의미가 있었다. 네. 결정적으로 생각나시는 그런 큰 게 있나요? 뭐 제가 교육위원회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저희 지역이 대학교는 좋은 데들이 많아요. 연대, 이대, 뭐 경기대도 길 건너서 서강대는 마포지만 생활권은 또 저희 지역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다 막 이사를 가고 우리가 막 학군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우리 서대문 구에 있는데 네. 정작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학군지를 찾아서 왜 떠날까? 목동으로 가시고 막 대치동으로 가실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사실 교육위원회에 왔던 제일 큰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대학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설을 좋게 만들어 보자. 이게 너무 학교가 오래됐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보내기 싫다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 대학 연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청장님이랑 시장님 다 합쳐가지고 좋은 대학의 이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신대학로를 만들자. 신대학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대학생들이 새로운 직업교육이나 취업시장 가기 위한 취업 캠퍼스 막 이런 것도 만들면서 했던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특히 학교 환경이 개선될 때마다 학부모님들 막 오셔가지고 일했던 곳이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해서 저는 좀 그런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 좀 많이 뿌듯합니다. 또 이제 임기가 끝나시고 나서 내가 계속 정치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꿈을 이어갈지 아니면 그냥 이제 일단은 뭐 내 본업이나 다른 일로 돌아갈지 그걸 고민하시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정치를 하고 싶은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문제는 이제 회사나 이렇게 좀 고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지역 정치 활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청년 정치인 분들이 낙선 이후에 4년 동안 또 준비하는 게 참 어렵지 않나. 이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회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그렇죠. 의회 일과 또 지역 일들을 병행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 뭔가 내가 좀 그동안에 좀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선거기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플로깅을 했었어요. 선거 사무원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고 낮에도 보면은 나 피켓 들고 그냥 막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저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좀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우리 그냥 옷 입고 그럼 플로깅 합시다 해서 낮에는 다 같이 플로깅을 다 지역을 정해서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거 사무원분도 되게 뿌듯해하세요.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도 좋고 선거 마지막에는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내일부터 내가 없는데 우리 동네에 여기 쓰레기 치워야 되는데 그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 너네 선거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 이런 일을 해야지란 말들이 사실 되게 뼈아픈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거를 평소에 좀 하고 싶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좀 그런 플로깅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는 지역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싶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다니면서 얘기 많이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또 제가 민원을 넣든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바꿔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 800여 표 차이로 또 의정활동 이어가지 못하게 되셨는데 그래도 또 지지해 주신 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 4년 전에 당선됐을 때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선거를 어떻게든 뭐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했는데 젊은 사람 한번 해봐라 이런 걸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뭐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그때보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선거였었어요. 의원님 뭐 저희 지역 학교에 이거 해주신 거 다 기억합니다 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가는 학부모님도 계셨고 다니면서 와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명함 막 몇 장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참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죠.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그렇게 많이 사랑을 주신 분들한테 끝나고 또 낙선 인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세 번째로 만나뵐 분은 서대문구 이선거구의 문성호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세 번째 등장하는데 임기가 이미 끝났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특히나 해오던 것들을 이제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특히 경전철 문제 그리고 통일로 저희 신호체계 개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완성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내가 완성하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이 감정을 미리 알았으면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우리 8년 전에 우리가 출마했을 때 맞아요 형님하고 그때 우리 당에서 어떻게 보면 공천받았던 최연소 서울시의원 후보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낙선하고 그때 나갔던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2022년에 출마를 한 서울시의원 하나인데 저밖에 없었나요? 그 4년간의 시간이 힘들지 않았나요? 2018년도에는 약간 그냥 흐름이 있구나.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분노가 있었던 상황이라 겸허히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4년 동안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겠다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어디 하나 직장을 구하기도 애매하고 자영업을 하기에는 제가 경험이 없고
그래서 애매했던 게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제 선거구에 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걸로 4년 동안 많이 좀 버티긴 했습니다. 그렇게 또 4년 동안 일정 활동을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낙선해서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좀 가슴을 좀 후벼파는 느낌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얘기해요. 뭐 이번에도 지난번 2018년도랑 다르지 않게 일단 탄핵 정국이라는 분노가 사람들한테 심어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냐가 중요한데 본투표에서는 많이 따라잡았어요. 근데 관외사전 투표는 여기에 안 사는데 출장을 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해서 여기에 주소지인데 안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저나 이성원 청장님이나 정지용 의원이 뭘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참 아쉽기도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면서 SNS에 좀 더 힘을 많이 길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예. 정말 많은 만족스러웠던 순간들,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예.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첫 번째로 이제 이걸 상권을 위해서 다시 해제를 풀어서 지금은 뭐 택시나 일반 교통차도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점, 뭐 재개발 지역도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장애인 관련입니다. 네. 제 지역입니다. 연희동에서 부녀가 이제 안 좋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 생활고에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이제 딸아이가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고 이제 아버지가 홀로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뒷바라지하고 이제 뇌병변 중증 장애인 아예 못 움직이니까요. 근데 눈만 껌뻑껌뻑거릴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생활고를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때 제가 충격을 먹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공부를 시작하고 장애인 그 단체들하고 이제 어머님들 이제 아버님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다가 시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증 마스터 플랜 2기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긴급 돌봄센터. 예를 들어서 저도 만약에 혼자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중증 장애인인데 제가 어디 출장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제가 몸이 아프다든가 했을 때 얼른 중증 장애인 딸아이나 아니면 아들을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어도 시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해 주시고 또 직접 시설도 한번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완을 이뤄놨다는 점,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진행 중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농아인 분들 있죠. 사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받습니다. 역차별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 관공서나 경찰이나 어딜 갔을 때 자기가 말을 못하는데 수어를 또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래도 경찰, 소방관, 주민센터, 구청, 시청 그리고 이제 보건소까지 이런 데에서는 기초적인 수어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 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1%가 교육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분들한테도 누군가 날 따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갔는데 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직원이 딱 보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얼른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구축해놨다는 게 가장 뭐 뿌듯하다라고 제가 탁 떠오르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네. 다양한 역할을 해오시면서 2018년부터 또 4년은 또 그렇게 또 인고의 시간을 네. 버티기도 했고 또 지난 4년간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또 앞으로 어떤 또 정치 쪽으로 계속 또 준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그 의정 활동하면서 박사 학위를 이제 수료를 했는데 네. 연구 논문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이참에 못했던 공부 마저 하고 이제 수료가 아니라 진짜 박사 학위자가 와서 이제 주민분들께도 제가 더 연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아인 협회 서울시 농아인 협회에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셨어요. 또 수어 통역이라는 게 위급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아실지도 모르는데 캐나다에서 유행했던 요거 있죠. 카메라에 대고 이게 긴급 구조 신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지금 학대받고 있는데 그걸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영상 통화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수어 통역이 단순히 그냥 장애인한테만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마침 제가 박사학위가 언론학위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에 그러다 보니까 수어를 활용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또 상담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또 맞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그런 쪽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년 의회도 멘토링도 하면서 저희 또 시립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같이 했거든요.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혼자 자신한테 내가 그 친구들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 그 친구들이 저 이런 거 원해요 했을 때 예 제가 그거 반영하도록 뭐 교육감께 전달할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권한이 좀 없다 보니까 위축돼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청소년 쪽은 봉사활동 기회가 있으면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컨넥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톨릭 계열에서는 그 지금 약간 좀 뜨거운 감자 안 돼 있어요. 내년 이제 교황을 모시고 세계 청년 대회를 서울에서 엽니다. 그래서 네. 한 300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이제 몰려들 걸 예상이 되는데 가톨릭에서 일단 미사 드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종교 행사로 이제 많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 있었다가 이번 마지막 본회의 때 제가 찬성 토론자로 나가서 가결시킨 데는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그 지원 조례가 이제 여기 이제 또 특정 종교 단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의원직은 이제 끝났지만은 해결하려고 지금 또 소통도 하고 있고 또 한편은 또 법적 대응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싸움이 아니라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지역 활동을 하면서 예. 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보니까 우리 또 지역 분들에게 그 느끼는 감정이 또 각별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6월 3일 날 그때 당일은 그러니까 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희동 같은 경우는 50년 만에 또 규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같이 힘내서 이뤄낸 게 많은데 딱 투표를 까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엑셀 넣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야 그래도 지역에서 너 정말 많이 받았다. 이제 눈물 닦고 정신을 좀 차렸죠. 6월 한 달간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능 단체들 다 다녔어요. 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다. 막 통장분들 중에서는 우시는 분도 있고 많이들 응원도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당선하신 분이 제가 해놨던 치적과 그리고 진행되던 사업들을 잘 이어가겠다. 네. 인수인계해서 잘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 앞에 또 약속을 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졌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잠깐 내려놨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울적한 것도 많이 내려놓고 지금은 한마디로 이제 좀 멘탈 좀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시죠? 이효원 서울시 의원님을 만나러 의원회관에 나왔습니다. 이제 임기가 딱 하루 남았네요. 바로 모레면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닌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뭔가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시원섭섭한? 이제 시원한 마음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동안은 이제 의원으로서 계속 모든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라던가 말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 다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그만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지만 다 완성하지 못했던 네. 일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럼 바로 이제 시민의 한성으로 딱 돌아갔을 때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개인의 삶? 계속 개인의 삶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의원 생활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해외여행을 사실 몇 년 동안 못 가고 그러니까 좀 휴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네. 저는 계속 일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뭔가 좀 완벽한 휴식, 이 일상과 좀 떨어져서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을 좀 네. 가고 싶다? 그게 좀 커요. 또 이번 11대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청년이셨지만 동시에 또 여성이셨잖아요. 네. 기성세대 또는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좀 내가 장벽을 느꼈다거나 어려움 또는 뭐 조금 좋지 않다고 느꼈던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뭐 청년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재단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 제가 그걸 별로 자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구도 그런 것 때문에 가령 오세훈 시장님이 했던 여러 역점 사업들이 있어요. 뭐 한강버스라던가 청년들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는데 정말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런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런 좋은 정책도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움으로 네. 남고 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주변 뭐 동료 의원님들께도 오히려 알려드리는 역할을 좀 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좀 어르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제 요즘 청년들은 안 그래요. 요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 세대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여전히 30대시긴 하지만 정말 30대 그 소중한
오랜 시간을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깝지 않다, 정말 뿌듯하다, 뭔가 내가 그렇게 보람을 느꼈던 그런 순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의 역할은 사실 시민을 대변하는 거고 집행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이제 주된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저는 제가 가장 충실하게 했느냐 못했느냐로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도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부 하셨던 분께 의원님 그동안 진짜 질문하시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뜨끔뜨끔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예리한 질문 해주셔서 집행부로서 좀 긴장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이런 틀에 갇힌 사고에서 남들이 그냥 해오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청년 의원으로서 새로운 시각과 또 다른 접근법으로 뭔가 집행부에게 긴장감을 불어 넣어줬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낄 때는 좀 많이 뿌듯하죠. 비례대표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정 활동에 집중을 하실 수 있었던, 또 그래서 또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좀 정말 아쉽지만 또 마포구 2선거구에 출마를 하셔서 1000표 차이,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가 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지 또는 다른 일을 그냥 할지 그런 고민의 순간도 있을 거고, 또 의원님처럼 이번에 또 지역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출마를 하신 경우에는 또 이 지역에 대한 활동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나 생각하시는 거나? 사실 아직은 명확한 계획은 없어요. 사실 많이들 물어보세요. 너 정치 계속 할 거야? 뭐 아니면 이제 약간 상처를 받고 이제 좀 정계를 떠나 있을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의정활동 기간 내내 뭐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분들께 뭔가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정치와 멀어지지 마세요. 정치는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관심을 끊는 순간부터 정치는 부패하고 정치인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 나 떨어졌다고 상처받고 나 더 이상 정치에 관심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말과 너무나 위배가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정치에는 계속 어떻게든 저는 근처에 있지 않을까. 저 이제 정치랑 뭐 담 쌓았어요. 더 이상 안 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을까. 이제 역임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또 앞으로 또 그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든 아마 비슷한 고민일 겁니다. 자기 시간과 내가 또 바깥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 그 양립 그리고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노하우가 있으시거나? 사실 저는 개인의 삶을 많이 이렇게 접어놓고 너무 일을 해가지고 사실 한 의정활동 한 3년 차쯤에는 제가 스스로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나 이제 번아웃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게 너무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의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야 그래야 이제 새로운 시각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많은 뭐 청년분들 그리고 그냥 근로자분들 열심히 사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쉬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저의 번아웃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번에 또 마포 2선거구에 출마하시면서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 또 계셨을 텐데 선거구의 지역 주민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정말 저는 제가 받은 표를 생각을 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지지를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지가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 나가면서 우리 동네를 정말 삶의 질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하고 싶었고 그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두고 공약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그 청춘을 함께했던 이 마포구 지역의 발전을 여전히 바라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욱 서울시 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상욱 의원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뭐 영상에서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긴 한데 네, 반갑습니다. 이상욱입니다. 뭐 한 일주일 있으면 서울시 의원 임기가 끝나는데 맞아요. 그동안 또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도 또 맡으시고 여러 가지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더 많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고 추진하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경우들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율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전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또 미진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꼭 갖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과 노력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세대 벽이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을 텐데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드셨나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이 남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인들은 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요. 기성세대 분들과 대화를 할 때면은 커다란 벽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좀 그런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린 후배들을 많이 양성해서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만든다면 말보단 듣고 경청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만들어진다면 기성세대의 그런 기득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힘든 일들, 뭐 성가신 일들 정말 많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 적지 않게 많았죠. 조례 같은 것들을 통과시켰을 때도 그렇고요. 좀 전에 우리 혼타민께서 얘기하신 전국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에도 넣었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특정한 계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청년 의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줄 수 있고 또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어느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교류회장을 만든 거거든요. 이 협의회를 만든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 협의회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임기가 끝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풀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께서 쉽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국민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더 많이 들으면서 수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그만큼 또 의정 활동에는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 지역구가 없는 부분은 상당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구의원을 할 때는 지역구가 있었고 지금 이제 광역의원을 4년 동안 하면서는 비례로 됐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따로 없었죠. 보는 시야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지역구는 말 그대로 그 지역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도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비례는 내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뭐 누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소신에 맞다면은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다른 지역구 의원들께서 저에게 부탁도 많이 하셨죠. 비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저렇게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목소리 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구 현안들 같은 거는. 그럴 때 이제 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건 아쉬움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자리였다. 지방선거가 뭐 끝난 지 얼마 이제 안 됐긴 한데 당분간 뭐 선거도 없고 또 시민의 한섬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앞으로 또 뭐 정치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그동안 의정 활동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뭔가 국가든 뭐 사회든 좀 바꾸기 위한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생각입니다. 더 큰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에 좀 막연하게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달성을 한다면은 또다시 국민들의 공복이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는 거니만큼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2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